시그니처 스타일이란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를 표현하는 무드라고 할 수 있죠. 샤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언제나 흰 셔츠에 검은 수트, 선글라스, 가죽 장갑을 착용했어요. 이 스타일은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개인의 경계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의미였다고 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를 위해 옷을 입는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스티브 잡스는 이세이 미야케의 블랙 터틀넥을 100벌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걸로 유명하죠. 이 옷은 미세이 이야키가 특별히 맞춰준 옷으로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만의 효율적인 스타일 방식을 택했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미니멀리즘의 상징이 되었죠. 이분들은 중년이 넘는 나이에도 스타일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이처럼 시그니처 스타일은 말 없이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브랜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그니처 스타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나답게 만들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앞서 든 예시의 칼 라거펠트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그니처 스타일의 극단이라 볼 수 있죠.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일상에서 매일 같은 옷을 입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스타일은 사실 일상에서 이미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조합을 자주 입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루즈하고 여유로운 핏의 상하이 또는 단정한 블레이저의 슬랙스 조합 또는 상하이 조합을 신경 쓸 필요 없는 셋업 등 나도 모르게 자신만의 스타일 루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똑같은 옷만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나만의 기준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옷을 시도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중심으로 스타일링을 해 나가면 훨씬 편하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시그니처 스타일이 생기면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아침마다 옷 고르기가 훨씬 쉬워져요.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지죠. 예를 들어 블랙 슬랙스에 밝은 셔츠 조합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면 그 안에서 셔츠 색이나 소재만 바꾸면 스타일은 깨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트렌드를 따른 소비는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패션계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돈 낭비, 시간 낭비하기 딱 좋아요. 그런 소비는 어느 순간 현타가 오고 매해 옷을 사도 입을 옷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뭘 입어야 할지 기준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으면 그 기준이 생겨서 유행이 바뀌어도 이런 스타일은 나랑 맞지 않아 라는 확신이 생겨서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는 바로 돈과 시간 낭비를 줄여주며 더 나아가 옷을 만들 때 생기는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섬유 쓰레기까지 줄여주는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입는 게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 돼요. 내 얼굴형, 체형,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을 입으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마음은 태도로 이어져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감 있어 보여요. 이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과 태도까지도 바꿔주는 힘이 있죠. 한때 오드리 헵번 닮은 꼴로 화제였던 릴리 콜린스는 데뷔 초에는 특색 없는 스타일로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밀리 파리를 가다 이후로 자신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믹스매치의 로맨틱한 스타일을 찾으면서 패션 아이콘으로 등극했어요. 오드리 헵번 닮은 꼴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그녀가 사랑스럽고 톡톡 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드디어 그 딱지를 뗄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벌써 시즌5를 촬영 중인 이 드라마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세요. 내용도 유쾌하고 재밌지만 그녀의 스타일링을 보는 재미도 톡톡히 있어요.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그럼 이 시그니처 스타일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평소 찍은 사진첩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주 입는 색감, 실루엣, 조합이 보일 거예요.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핏과 소재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나랑 안 맞는 핏이나 불편한 소재라면 손이 안 가죠.
어깨가 좁고 아래로 처지는 편이라면 드롭 숄더보다는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어깨핏이 잘 살아있는 옷이 잘 어울리고, 그에 맞춰 하의는 슬림한 게 잘 어울리는지 와이드한 게 잘 어울리는지 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생기면 옷을 고를 때 실수도 줄고 스타일링도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분 좋았던 날의 옷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난히 내가 멋져 보였던 날이 있잖아요. 괜히 외출이 기대되고 사진도 찍고 싶고 기분도 좋았던 그런 날이요. 그날의 옷 조합이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결국 나다운 스타일이고 내 시그니처 스타일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찾았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컬러, 실루엣, 소재 3가지를 기준으로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확장해요. 예를 들어 셔츠의 청바지 스타일이라면 그 안에서 소재나 컬러, 디테일만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청바지에 화이트 셔츠 또는 청바지에 스트라이프 셔츠 또는 청 스커트에 화이트 셔츠처럼 말이죠. 그러면 항상 비슷한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컬러를 통일감 있게 구성해두면 스타일링이 훨씬 쉬워져요. 저는 밝은 컬러를 좋아하고 얼굴에도 잘 어울려서 화이트, 아이보리, 연 베이지나 스카이 같은 색을 중심으로 옷을 구성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꺼내 입어도 웬만하면 서로 다 조화롭게 어울려서 컬러 매치 고민은 거의 하지 않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유행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일이에요.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고 새롭게 창조되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며 무언가를 계속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반면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다면 그런 불안감은 정말 많이 줄어요.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멋일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옷을 고를 때도 더 신중해지고 필요 없는 소비도 줄고 실패도 적어지고 내 옷장도 훨씬 정돈되는 거죠. 옷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걸 넘어서 나를 나답게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시그니처 스타일 꼭 있어야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시그니처 스타일은 나이가 들거나 취향이 바뀌면 변할 수 있어요. 데뷔 초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잘 어울렸던 아이유 씨를 보면 2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점 페미닌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무대 위에서든 일상에서든 그녀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시그니처 스타일은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시그니처 스타일의 개념부터 그걸 어떻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특정 스타일이 없다면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진짜 나다운 스타일을 발견해보세요. 만약 찾기가 어렵다면 옷장 경영 스타일 코칭을 신청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옷장과 스타일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